운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친구나 동료일 수 있으며 혹은 나와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일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고요? 멋진 경쟁자는 나의 스승이며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울이기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경우 친구들의 정보나 이야기를 통해서 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될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부자가 됩니다. 왜냐고요? 현대사회는 정보라는 것에 의해 부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요. 이 돈이 되는 정보가 거의 대부분 친구나 동료들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물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 반드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로 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무조건 사람을 잘 사귀세요. 가난해지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세요. 아주 쉽게 가난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절대 경계를 두며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학문을 하면서 과거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인배라는 것을 간사한 사람과 대입을 시켜보니 아주 쉽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지만요, 실제로는 대부분 이 잘해주었던 사람들에게, 나와 친했던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이 간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을 하기에 그러한 겁니다. 또 이들은 자기가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니 현재의 상황이 변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없이 나를 아주 쉽게 배신하고 또 보복을 한다는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향원형 소인배와 창기형 소인배로 구분을 하셨었는데요. 이 내용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뺄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창기형 소인배가 딱 이러한 사람들로, 이러한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고요, 만일 가까이 두게 된다면 반드시 큰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향원형 소인배는 나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큰 발전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지만요, 이 창기형 소인배는 나에게 반드시 큰 피해를 주는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시켜드리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꼭 명심하셔서 반드시 경계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남을 속이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일을 꾸미는데 아주 능숙하고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상대에게 또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겪었던 친구 이야기인데요. 당시 한 친구와 저는 대구에 같이 살고 있었고요. 고향 친구 부모님 상에 그 친구의 차로 같이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상가집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었고요,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오토기어만 사용하는 그 자동차만 운전할 줄 알았기에요, 그 친구가 쓰는 그 스티키형 자동차는 운전할 수가 없었고요. 술이 깨고 나서 가자는 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친구는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그냥 혼자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다 말렸지만요,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날 가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고요. 음주운전으로 고생한 그 친구는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운전을 안 해준다고 했다고, 고향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서 술 먹은 자기만 혼자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렸던 그 이야기만 쏙 빼고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 친구 10년 넘게 꼴도 안 봅니다. 왜냐고요? 언제고 더 큰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그렇게 거짓말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아부와 아첨에 아주 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 싶으면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죠. 직장에서도 남의 공적이나 공로를 가로채는데 아주 능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좀 있다 싶으면 아주 친한 척하고, 지금 어렵게 산다 싶으면 아주 깔보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무조건 자기의 이득이고요.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지만 내가 자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 싶으면 아주 냉정하게 대하죠. 또 나를 함부로 하려고 할 거예요. 세 번째가 없는 이야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이야기의 반이 남의 이야기고요. 항상 남의 이야기로 즐거움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니 이야기의 소재가 금방 바닥날 것이고요. 더 큰 재미, 더 큰 흥미를 위해서 없는 이야기도 과장되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하죠. 물론 나쁜 이야기, 흉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남의 단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만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절대 좋은 면은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 언제 어느 순간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다른 사람들과 또 나의 이야기,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위크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로 과장되이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이야기 밥상에 내가 반찬으로 오를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이득도 없으며 잘해주는 사람 있을 것이고요. 나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 늘 좋은 탈을 쓰고 내 앞에 나타납니다. 항상 친절한 듯 합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늘 재밌게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이 선인 듯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고 이런 사람들은 나의 앞길에, 나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지금 재밌다고 즐겁다고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사람들과 호응해서 같이 어울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사필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운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망할 사람 옆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같이 망합니다. 우리 사주학에서는 후천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요. 이 후천운이라는 것은 나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우리 조상님들은 유유상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운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 꼭 경계하셔서 세상의 모든 좋은 운만 얻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